주제는 네이버 검색 광고와 구글 검색 광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까지는 DA,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매체를 위주로 많이 그 매체 설명을 전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은 이 SA, 그러니까 DA 말고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전달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SA 광고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SA가 어떤 매체인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을 좀 자세하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SA와 DA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SA는 서치 에스라고 검색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고, DA는 디스플레이 광고로 사람들한테 이제 이미지나 어떤 영상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보여지는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런 후킹을 끄는 거의 제일 장점은 그런 이미지나 그쵸. 영상이 좀 더 강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검색 광고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매체별로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하면 크게 어떤 몇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할 때 주로 보이는 파워링크 있죠. 그리고 이커머스에서 이제 가장 전환이 나는 쇼핑 검색, 그리고 이제 브랜드 검색. 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신제품 검색도 있을 거고요. 네. 크게 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래도 오늘은 검색 광고다 보니까 좀 파워링크랑 쇼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는 모두 CPC 과금 기준이기 때문에 클릭당 비용으로 이제 과금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산을 뭐 10만 원이다 라고 해도 그 해당 일 예산이 하루에 다 안 탈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 클릭이 저조하면 애초에 과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매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 이런 업종에서는 좀 저희가 이런 전략을 활용해서 주로 세팅을 한다라고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맞춤형으로 이제 좀 더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패션 업종 많이 하시잖아요. 패션도 그쵸. 하시고 반려동물 쪽도 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단 그 두 개 업종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패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세팅하십니까? 제품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 패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1번 파워링크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여기서는 모든 이커머스가 그렇겠지만 전환이 잘 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제 저희가 굳이 파워링크에서 음. 키워드를 세팅을 하고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브랜딩의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랜딩을 신경을 쓴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는 얘기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광고주님들도 많잖아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쇼핑 검색을 주로 키워드를 하는데, 그때 이제 쇼핑 검색에서는 이제 저희가 해줄 세팅을 하는 부분이 어떤 키워드 발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계절성도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네. 그리고 뭐 반팔이나 뭐 반바지 이런 키워드들도 점점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입체가 올라가고 있는 편이라서 이제 그 부분을 노출 순위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따로따로 키워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검색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냐, 그리고 그 키워드가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유입이 많고 또 클릭이 많은 키워드인가, 또 많이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해 봐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계절성이 뚜렷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쵸. 선크림이면 뭐 요즘에 사계절 내내 바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름에 그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이 갑자기 팍 하고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이제 뭐 환절기, 그 다음에 간절기,
정말 여름에 따라서 그 제품도 갑자기 팍 튀는 키워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 거의 메인급 키워드들이 많겠죠. 예를 들면 쿨링 반팔. 그러니까 약간 반팔 자체도 메인 키워드고 어떻게 보면 쿨링이라는 키워드도 메인급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입찰가 브랜드끼리 입찰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브랜드가 만약에 뭐 엄청 큰 브랜드도 아니고 예산도 너무 한정적이다라고 하면 그 경쟁에 저희가 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사실 큰 브랜드들도 사실 그 경쟁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 개개인이 정말 좀 계속 꼼꼼히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성과가 가장 쉽게 오를 수 있는 게 사실 검색 광고예요. 그래서 마케터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성과가 그만큼 반영이 되는 매체인 만큼 특히 이런 메인 키워드들은 이제 어쨌든 잡아갈 수 있는 메인 키워드들은 잡아가되 그리고 저희는 그 외에 세부 키워드도 함께 발굴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혹시 이 세부 키워드 그러니까 일반 키워드들은 좀 어떤 식으로 서칭을 하셔서 추가를 하시는 편인지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이제 저희가 예시를 의류로 들었으니까 의류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류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일반 키워드나 메인 키워드들을 주로 사용하면 로아스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뭐 2만 원짜리를 파는데 하나가 1,500원이면은 이게 뭐 한 번 클릭당 하나가 판매가 된다고 해도 이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굳이 지금 말씀드린 세부 키워드를 발굴할 때는 이제 노출 현황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보는 편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제품들의 수가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일단 이걸 가장 먼저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키워드가 우리 상품이랑 잘 어울리는지 그렇게 두 개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보고 싶은 게 이 앞 단계에서 어쨌든 저희는 유입이 될 것 같은 키워드로 설정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부 너무너무 작은 키워드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사실 노출도 안 돼, 클릭도 안 돼, 뭐 누가 검색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도구에서 해당 어쨌든 메인급 키워드가 만약에 있을 거예요. 반팔이라고 치면 그거에 대한 연관 검색어가 쭈쭈쭈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월간 검색량 순으로 보든 아니면 클릭률 순으로 보든 해서 좀 몇 가지 키워드를 거기서 한 가지 뽑아내고 그 키워드들을 지금 회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쇼핑 검색 노출 현황에서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브랜드랑 비슷한 경쟁사 브랜드들이 해당 키워드들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또 알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조합으로 예를 들면 쿨링 반팔, 시원한 반팔, 통기성이 좋은 반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는데 이게 바로 세부 키워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의류 업종에서는 그렇게 막 세부 키워드를 너무 세세하게 잡아가진 않아요. 그렇죠. 전환이 잘 안 나오고 편이니까. 애초에 사람들이 사실 검색을 할 때 그렇게 세세하게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냥 검색해봤자 뭐 하얀색 반팔, 여름용 반팔 추천 좀 메인급 키워드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 키워드보다는 의류업종에서 좀 확장 소재를 좀 어떻게 활용하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 사실 파워링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류업종에서 의류업종에서 가장 활용했을 때 조금 효과가 좋았던 게 아무래도 이미지겠죠. 네. 그런 이미지가 많을 거고 만약에 플레이스도 광고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플레이스에 있는 그 슬라이드형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이제 이미지화 시켜서 또 활용했을 때도 성과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의류업종이다라고 한다면 키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확장 소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류 업종, 주얼리 업종 약간 좀
그런 여성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화장품 이외의 제품들이라면 이렇게 확장 소재, 이미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브랜드 검색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파워링크나 쇼검은 보여지는 것에 좀 한계가 있고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검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의 대문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정된 이 소재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 브랜드를 가장 공격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이미지, 소재, 문구들을 좀 구성을 해서 브랜드 검색을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패션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식품 업종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 업종 위주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광고주님이랑 소통을 할 때 좀 첫 번째 여쭤보는 게, 만약에 지금 당장의 전환을 희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쇼핑 검색에만 좀 집중적으로 운영하시는 걸 좀 제안을 드려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워링크에서의 전환은 사실 어려워요.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영세한, 좀 내 자본이 조금 부족한 기업이다. 근데 난 조금 그래도 당장의 전환을 좀 이뤄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쇼핑 검색처럼 위주로 활용을 하고, 약간 어쨌든 쇼핑 검색이 인터넷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전단지, 카탈로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쇼핑 검색 위주로 좀 활용하시는 걸 제안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워링크까지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비중도 쇼핑 검색에 조금 더 많이 한 3:2 아니면 4:1 비율로 조금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식품 업종에서 파워링크 설정을 할 때에는 일단 키워드를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분리를 어떻게 하냐 이걸부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사명. 일단 내 자사명과 관련된 모든 키워드들은 우리가 당연히 1등으로 먹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 제품명이랑 관련된 키워드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MPM 단백질 쉐이크라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의 고유한 그런 제품명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과 관련된 키워드도 우리가 1등으로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가끔 보면 이게 우리 제품들을 뭐 도매나 아니면 떼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들이 많죠. 있어요. 특히 많죠. 우리는 더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1등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더 상단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케터 개개인이 하나씩 모니터링을 이제 노출 현황에서 저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끔 경쟁사 키워드도 써요. 이거를 썼을 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경쟁사의 이름을 쳤을 때 우리께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좀 파워가 있는 브랜드라면 이렇게 썼을 때 경쟁사의 고객을 우리가 뺏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저희가 뺏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경쟁상 브랜드 키워드는 작은 기업이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만 큰 기업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브랜딩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사용하는 걸 별로 비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메인 키워드, 그다음에 일반, 세부 키워드죠. 이렇게 해서 파워링크 자체는 좀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분리를 하는 편인 것 같고, 만약에 우리 브랜드에서 좀 잘 팔리는 탑3 제품, 탑4 제품이 있으면 또 그 제품별로 또 그룹을 좀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 더 상세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쇼검은 다 동일하지 비슷하죠.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쇼검을 운영을 할 때 아주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저희는 이제 키워드들의 경쟁도를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이제 말씀 그대로 경쟁도가 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키워드, 그리고 중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적당한 정도, 그리고 하일 경우에는 경쟁이 좀 덜한 키워드,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그걸 조합을 하는 편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경쟁도가 상인 거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된다는 의미니까 노출수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중하인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좀 덜 치열하다는 의미니까 입찰가 면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활용을 할 때 너무 하 키워드만 활용을 하게 되면 노출도 안 되고 클릭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그걸 활용을 할 때 좀 골고루 상, 하, 상 플러스 하 아니면 중 플러스 하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상은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검색 광고에 아주 특화된 마케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류업종 아니면 식품업종으로 좀 광고를 희망하시는 광고주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 그 라이브 끝나고 여기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관련 내용으로 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이번에는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구글 검색 광고, 네이버랑 뭐가 다를까요? 이제 구글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CPC 기반의 광고기는 한데 이제 설정을 저희가 뭐 CPA, CPI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제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CPA, CP 액션이라고 해서 뭐 전환이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앱 다운로드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따로 값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 목표에 따라서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네이버를 사용할 때랑 구글 SE를 사용할 때랑 이제 가장 다른 점은, 구글은 사실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텍스트 기반 광고거든요.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는 이제 광고가 붙은 텍스트 형식의 광고들이 이제 최상단이나 최하단에 노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글을 카피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텍스트 기반 광고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최근에 좀 업데이트 됐던 게 구글 검색 광고를 60일인가요? 90일 정도 운영을 하면 이게 이미지도 쓸 수가 있어요. 이미지나 로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검색 광고에서 좀 길게 운영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구글 검색 광고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키워드들의 노출 순위를 저희가 그래도 어렴풋이 좀 정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키워드별 좀 정확한 그런 노출 순위를 정할 수 있는데 구글 광고도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그게 보장은 안 돼요. 저희가 그냥 간섭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맞아요. 이게 네이버는 그래도 저희가 검색을 하면 몇 위쯤 노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노출 현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구글 SE는 그 특정 키워드, 만약에 오토바이다라는 이 키워드를 이제 그 설정을 할 때 최대 입찰가로 설정을 할 건지,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뭐 제일 하단 페이지에 노출을 할 것인지, 이걸 다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보장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이런 입찰가 설정을 좀 뭐 어떤 기준으로 보고 이제 설정을 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검색 광고를 운영을 하면서 축적된 저희만의 그런 평균치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입찰가를 설정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기존에 운영을 하셨던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데이터도 이제 저희가 보고서 따에서 다 뜯어봐가지고 좀 설정을 하는 편인 것 같고,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처음에는 좀 러프하게 좀 많이 풀어두고 좀 하나씩 천천히 좁혀나가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단 노출하겠다 하면 돈 많이 쓰면 되거든요, 사실. 맞죠. 네. 경쟁을 그냥 네. 하면 그냥 되니까. 돈을 많이 쓰면 상위 노출 이렇게 전략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유저 반응도에 따라서 이게 상 노출이 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입찰가 경쟁에서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구글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키워드가 상단 노출이 보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네이버는 어쨌든 검색 광고 측면에서의 레드오션인 그쵸. 상황인 거죠. 어떤 업종이든 다 그럴 거예요. DB 업종도 그럴 거고 식품, 이커머스 모든 업종이 다 네이버에서 지금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레드오션인 상황인데 반면 구글은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주신 그런 변수가 그쵸.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우리한테 충분히 블루오션인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든 아니면 다른 이 구글의 DA 광고든 모두 다 동일하지만 사실 구글에서의 전환은 좀 길게 봐야지 좀 그쵸. 장기적으로 봐야지 효율이 나오는 매체이기 때문에 만약 구글 광고를 통해서 지금 당장 전환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전 추천 안 드려요. 추천 안 드려요. 이거는 애초에 전환의 목표를 잡기보다는 좀 길게 장기적으로 이제 같이 마케터랑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그런 성과가 나오는 매체인 만큼 만약에 그런 쪽으로 좀 급하게 성과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메타로 추천을 하든 아니면 네이버 GFA로 가시든 좀 이렇게 좀 먼저 제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훨씬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맞아요. 것 같긴 해요. 전환이 목표면 당연히 그렇게 맞죠.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크게 한번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을 좀 크게 해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잠깐만요. 일단 광고 형태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네이버 SE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뭐 이미지나 소재처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형태가 되고 구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스트를 기반으로 노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확장 소재를 좀 어떻게 활용하냐 좀 적재적소, 적재적시에 좀 어떤 콘텐츠를 활용하냐가 중요할 것 같고 구글 또한 그 어떤 카피를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입찰 방식은 네이버 SEA는 CPC, 클릭당 박음 형태만 가능한 거에 비해 구글은 뭐 CPC든 CPA든 CPI든 이제 본인이 마케팅 목표로 정한 거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 요소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SEA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라고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뭐 자기가 설정한 키워드나 이게 상세 페이지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랜딩 페이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걸 이제 품질 지수라고 하는데 구글도 이런 비슷한 게 이제 최적화 지수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유저 반응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 기반이다 보니까 한 1-2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SEA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세팅 같은 거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작업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을 많이 쓸수록 그 시간이 단축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구글은. 맞아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그 기준도 메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일주일 내에 50건의 50개, 전환이 네. 나와야 된다.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이내에 30 아니면 50개의 전환이 발생.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구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한 그 전환 이벤트 장바구니, 구매 시작, 결제 시작 그 전환 이벤트 모두 통틀어서를 이제 통틀어서 50건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어떤 이벤트를 설정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노출 순위를 전하는 방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는 돈을 많이 태울수록 올라가는 구조, 입찰가 중심에 비해서 구글은 유저가 얼마나 이 광고에 반응을 했는지 그런 이제 유저 유사도가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검색을 했을 때랑 휴먼 마케터님 검색을 했을 때랑 그 아마 노출 순위가 맞아요. 다를 다르죠. 거예요. 왜냐면 나의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토바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검색을 해보셨으면 그 관련된 키워드가 좀 더 상향이 될 것이고 아니면 저는 뷰티 쪽으로 많이 검색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유저의 각각의 그 개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해당 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은 마케터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겟팅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성별, 연령 그런 일반 타겟팅이 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정밀하게 가능한 편인데 뭐 저희가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했던 사람들한테 저희 광고를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유튜브 구독을 하는 채널에 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관심사나 소득 수준 같은 식으로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게 구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좀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 그러니까 채널 타깃을 할 수 있다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결국 사실 이게 구글 광고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유튜브 지면도 그쵸.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현대인들이라면 유튜브들 다들 많이 누구나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의 채널도 타깃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그 키워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동영상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에 대한 저희가 광고를 해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주제로 이야기를 한 그 특정 동영상을 본 사람들한테 우리의 광고를 노출을 시키겠다.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그쵸.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게시글을 올려서 협찬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또 조인을 해가지고 해당 동영상을 본 이제 사람들한테 노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럴 때 우리 브랜드는 몰라도 그 해당 유튜버는 알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 유튜버가 소개를 한 게 우리의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메타에서 파트너십 광고도 약간 네. 이런 비슷한 비슷한 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런 팔로워 모수를 우리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리타겟팅을 잡아서 해당 사람들의 우리의 진짜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유튜브 지면을 활용을 하면 좀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걸 설정을 할 때도 중요하겠죠. 아무렇게나 뭐 채널도 그냥 다이어트랑 관련된 채널 그냥 모두 다 넣어버리면 그렇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가 좀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그걸 걸러내고 그리고 브랜드 측이랑 좀 이렇게 같이 필터링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필터링 하니까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글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이 구글이라는 좀 넓은 지면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키워드, 우리의 광고가 좀 쓸데없이 광고비에 누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노출 지면, 그러니까 계제 위치 필터링을 정말 꼼꼼하게 해줘야지 그만큼 그 성과가 나오거든요. 가끔 어떤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 광고 만약에 다이어트랑 관련된 광고예요. 근데 노출 위치, 계제 위치를 보니까 뭐 게임 이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랑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노출 지면에 노출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광고비도 엄청 많이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당장 꺼야 되겠죠. 막아야죠. 그래서 구글은 지면이 넓은 만큼 이렇게 좀 쓸데없이 누수되는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필터링 작업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기능이 참 많기는 한데 그만큼 세팅이 어렵죠. 조금 까다로운 네. 편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는 좀 직관적이지도 않은 맞아요. 것 같고 사실 UI를 봤을 때 근데 정말 기능 측면에서는 그 어떤 매체들보다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광고도 잘 활용해 보시면 아주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따로 이렇게 치팅은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설명처럼 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는 구글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한 줄 평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객단가가 낮고 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 주옥현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리뷰랑 후기 수는 저희가 직접 보여줄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을수록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신뢰도가 가기 때문에 그런 리뷰나 후기가 많다면은 이제 바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필요한 경우, 저 즉각적으로 네. 문의가 들어오니까 뭐 대출이나 병원이나 이런 쪽은 이제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추천드리는 것 같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반대, 객단가가 많이 높은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객단가가 높은 것들은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이 구매까지 가는 퍼널이 많이 길잖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구글 유저 자체가 좀 그쵸. 연령대가 높죠. 그렇죠. 충분히 구매력이 있는 연령대들이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다면 구글 검색 광고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리뷰가 적고 막 네이버에서 입찰가들이 너무 높은 업종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경쟁에 참여했을 때 좀 많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브랜드의 신뢰도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 검색 광고를 많이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마케팅이라는 게 내 브랜드의 상황, 컨디션, 조건 이 모든 것에 따라서 저희가 다 동일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쵸. 똑같은 전략을 써도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 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아, 우리 브랜드는 네이버 매체가 좀 더 잘 맞을까? 구글 매체가 좀 더 잘 맞을까? 를 한번 결정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결정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네, 저희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